여러분,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그 조미료가 당신의 혈관을 막고 간을 망가뜨리며 심지어 뇌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의 혈압, 혈당, 간 수치를 지켜보며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최종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건강 콘텐츠를 봐왔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직접 만들게 됐습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혈압이 왜 이러죠? 매일 먹는 음식인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네요? 그 원인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부엌 찬장 속 조미료. 젊었을 땐 괜찮았던 그 조미료들이 65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능력, 신장의 배출 능력, 혈관의 탄력성 모든 게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젊었을 때 먹던 조미료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고요?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심지어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순환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조미료 사용만으로도 고혈압 발병 위험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환자들과 상담하고 국내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65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조미료 4가지와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한 대체 조미료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 병원비 수백만 원 아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비싼 약 없이도 부엌 찬장만 바꿔도 당뇨, 고혈압, 지방간, 심장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식생활의 핵심 원칙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65세 이후에는 절대 피해야 할 조미료 4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조심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 요소이며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온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조미료는 많은 분들이 너무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계신 맛소금입니다. 맛소금은 정제소금에 화학 조미료를 더한 혼합 조미료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트륨 함량이 높고 중독성이 강하며 노년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9세이신 최모 어르신은 평소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맛을 깔끔하게 내기 위해 맛소금을 한 스푼 이상씩 넣어 사용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드셔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3개월 사이에 혈압이 140에서 180까지 급상승했고 결국 고혈압 약을 드시게 되었으며 부종과 어지럼증까지 동반되어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맛소금은 단순히 나트륨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화학 조미료, 즉 흔히 말하는 감칠맛 성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나트륨 외에도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과 신장의 역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화학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기 쉽고 결국 혈관 건강과 장기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맛소금 한 티스푼에는 무려 23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번 사용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셈이죠.
문제는 이것을 매일, 그것도 국이나 찌개처럼 국물까지 다 드시는 음식에 넣어 드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날의 나트륨 섭취량은 2배, 3배를 넘어서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맛소금의 중독성입니다. 화학 조미료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더 강한 맛을 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조미료의 양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 스푼 넣던 분이 어느새 1스푼, 2스푼까지 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짠맛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음식의 기본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 더 짜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조미료는 글루탐산 나트륨, 즉 화학 조미료 MSG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칠맛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천연에서 추출한 거 아니냐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MSG의 영향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뇌를 보호하는 혈내 장벽이라는 방어막이 약해지는데, 이때 MSG 성분이 뇌로 유입되면 신경세포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기억력 저하, 두통, 심한 경우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치료한 71세 김정식 어르신은 매일 요리에 MSG를 사용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자녀분이 추천해서 만내기용으로 구입해 드리기 시작했고, 그 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갑자기 두통이 잦아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최근 기억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로 생각했지만 식습관을 살펴보니 MSG가 포함된 조미료와 인스턴트 음식 섭취가 매우 잦은 상태였고, 이후 이를 모두 중단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었습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도 MSG가 고혈압 위험을 2.3배, 뇌졸중 위험을 1.8배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MSG가 너무나 다양한 음식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라면, 즉석국, 간장, 소스, 냉동식품, 심지어 일부 천연 조미료라는 이름의 제품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성분표에는 글루탐산 나트륨 또는 L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중국 음식이나 일부 한식당에서도 MSG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외식 시 반드시 MSG 무첨가 요청을 하시고, 가급적 집에서는 다시마, 멸치, 버섯 같은 천연 재료로 맛을 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매우 위험한 조미료는 바로 시판용 쌈장, 고추장, 된장 등 시판 장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통 장류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요즘 마트에서 구입하는 장류는 전통 방식이 아닌 공장식 대량 생산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이 제품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100g 기준으로 시판 된장의 나트륨은 약 5,500mg에서 7,000mg에 달하는 경우가 많고, 시판 쌈장은 이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3배에서 5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제가 진료한 67세 방순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드시고 저녁에는 쌈장에 고기나 상추쌈을 싸서 드시는 식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두 시판 제품이었고 별다른 건강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190까지 치솟고 신장 기능 수치가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었고,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시판 장류에는 나트륨 외에도 설탕, 트랜스지방, 방부제, 색소, 인공감미료 등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고추장의 경우 액상과당이나 정제 설탕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당뇨병이나 당뇨 전단계 환자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벤조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같은 방부제는 약해진 노인의 간 기능으로는 해독이 어려워 체내에 축적될 수 있으며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간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시판 쌈장은 문제가 더 큽니다. 대두단백, 밀가루, 합성 향료,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65세 이후 약해진 혈관과 심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시판 장류를 매일 섭취하는 노년층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담근 장류나 전통 방식으로 만든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고 성분표에서 나트륨이 100g당 3000mg 이하인 제품,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조미료는 많은 분들이 조미료로 인식하지 않지만 매일 사용하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단순히 당도를 높이는 기능을 넘어서 혈당, 간,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져 같은 양의 설탕도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설탕은 섭취 즉시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설탕은 또 간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과당이 간에서 직접 지방으로 전환되며 65세 이후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진 간에서는 지방이 쌓여 지방간으로 진행됩니다.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 기능 저하, 전신 피로, 간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설탕이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벽에 당이 달라붙고 이로 인해 혈관이 딱딱해지고 뇌혈관 손상이 진행되면서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노인층에서 알츠하이머 발생률이 2.1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73세 이상진 어르신은 조림, 볶음 요리에 설탕을 많이 넣으셨고 차에도 매번 2스푼씩 설탕을 타서 드셨습니다. 당뇨병은 없었지만 당화혈색소가 8.2까지 올라가면서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탕을 중단하고 꿀로 대체하며 식단을 조절한 결과 6개월 후 당화혈색소는 6.5까지 내려갔고 체중도 5kg 감량되었으며 건강지표 전반이 개선되었습니다. 설탕의 또 다른 문제는 중독성입니다. 도파민 분비를 유도해 계속 더 많은 단맛을 찾게 만들며 이로 인해 빵, 과자, 음료수, 조미료 등 다양한 식품에서 설탕 섭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간장, 케첩, 마요네즈, 각종 드레싱, 단무지, 김치에도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직접 넣지 않더라도 충분히 섭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하루 설탕 섭취량을 25g 이하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꿀, 조청,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로 대체하시고 가공식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피해야 할 조미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맛소금, MSG, 시판 장류, 설탕. 이 4가지만 줄여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조미료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 조미료들을 빼면 도대체 무슨 맛으로 음식을 하느냐?
무슨 맛으로 밥을 먹느냐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식은 조미료만으로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려주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더 깊고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맛을 내는 방식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대체 조미료는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이고 음식의 풍미까지 살려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대체 조미료는 천일염과 죽염입니다. 앞서 맛소금이 정제소금과 화학 조미료가 섞인 제품이라면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빛과 바람으로 자연 증발시켜 만든 소금입니다. 정제소금은 순수한 염화 나트륨만 남겨놓기 때문에 맛은 깔끔할 수 있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면 천일염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트륨으로 인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줍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제소금보다는 천일염처럼 흡수 속도가 느리고 해독이 쉬운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릴 소금은 죽염입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고온에서 여러 번 구워서 만든 소금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대나무와 황토, 솔잎 등의 유익한 성분이 천일염에 흡수되면서 알칼리성과 미네랄 함량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죽염은 위산과다, 장염, 입안 염증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전통의학에서도 소염 작용이 있는 소금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죽염을 꾸준히 사용하신 분 중에는 잇몸 출혈이나 위장 문제, 소화 불량이 개선됐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치료한 68세 서승의 어르신도 그중 한 분입니다. 평소 혈압이 높고 소화 불량이 심했는데 맛소금을 끊고 죽염으로 바꾼 뒤 3개월 만에 혈압이 170에서 140으로 안정되었고 식사 후 더부룩함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천일염이나 죽염도 나트륨은 포함되어 있으니 절대 양 조절은 필요합니다. 조리 중간에 많이 넣기보다는 음식이 다 완성된 후 간을 보면서 아주 소량씩 넣는 습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염분 섭취를 줄이면서도 충분히 간이 맞게 됩니다. 두 번째로 꼭 활용하셔야 할 건강 조미료는 바로 천연 육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이나 찌개, 볶음 요리에 감칠맛이 부족하다며 조미료나 스프를 넣곤 하시는데 사실 천연 재료로 우린 육수만 잘 활용해도 화학 조미료 없이도 충분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료는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입니다. 다시마에는 천연 글루탐산이 들어있어서 감칠맛을 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멸치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염 작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육수를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물 1리터에 다시마 5g, 마른 멸치 10마리, 표고버섯 2개 정도를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육수는 냉장 보관하면 3일, 냉동실에 얼려두면 2주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수 얼음을 만들어 놓고 찌개나 국 요리에 조금씩 넣으면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 찌개, 전골, 국물 요리에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조미료를 덜 넣게 되어 전체적인 나트륨 섭취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입에도 훨씬 깔끔하게 남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안이 텁텁한 느낌도 많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대체 조미료는 천연 감미료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간과 혈관, 뇌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단맛은 포기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꿀, 조청, 스테비아, 알룰로스와 같은 천연 감미료를 활용하면 단맛은 유지하면서도 혈당의 급상승은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주성분이지만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설탕보다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꿀은 설탕보다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단맛을 내기 위해 더 적은 양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조청도 좋은 선택입니다. 조청은 쌀이나 보리를 엿기름으로 발효시켜 만든 천연 감미료로 당도가 낮고 소화 흡수 속도가 느려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조청에는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스테비아는 남아메리카의 식물에서 추출한 단맛 성분으로 칼로리는 거의 없고 혈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당뇨병이 있거나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일본과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테비아를 건강한 감미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룰로스는 무화과나 건포도 등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희소당으로 설탕의 70% 정도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는 10분의 1에 불과하고 체내에서 에너지로 거의 사용되지 않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과 체지방 감소 효과도 일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70세 박순자 어르신은 평소 단맛을 좋아하셔서 요리에는 설탕, 간식은 빵이나 과자, 차에는 반드시 설탕을 넣어 드셨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1까지 올라갔고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꿀과 조청으로 감미료를 바꾸고 설탕이 든 음료는 끊고 스테비아가 들어간 차로 바꾸셨습니다.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는 6.7까지 내려왔고 체중도 4kg 감량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천연 감미료를 사용할 때는 무엇보다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단맛을 내는 성분이라도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설탕 사용량의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서서히 입맛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4번째 대체 조미료는 바로 천연 향신료입니다. 조미료 없이 음식을 만들려면 풍미가 부족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천연 향신료를 잘 활용하면 전혀 부족함 없는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향신료는 마늘, 생강, 양파, 허브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이 5에서 10까지 자연스럽게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생강은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식욕이 떨어졌을 때 생강차를 마시거나 국물 요리에 살짝 넣어주면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파는 익히면 단맛이 나기 때문에 볶음 요리나 찌개에 넣으면 설탕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즈마리, 타임, 바질 같은 허브류는 향이 강해 조미료 없이도 깊은 풍미를 낼 수 있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향신료는 가능하면 신선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말린 형태나 냉동 보관 제품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향이 강하므로 요리 마지막에 소량만 넣고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천일염과 죽염, 천연육수, 천연감미료, 천연향신료, 이 네 가지 건강한 대체 조미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미료들은 단순히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조절하고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이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식탁을 건강하게 되돌려주는 작은 습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조미료를 피해야 하고 어떤 조미료를 선택해야 하는지 잘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좋은 정보를 실제 식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의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음식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해 하시고 조미료나 나트륨, 설탕이 어느 정도나 문제인지 감을 못 잡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당장 식탁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세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건강을 해치는 조미료 사용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라벨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마트에서 조미료나 가공식품을 고를 때 앞면 디자인이나 문구만 보고 고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정보는 제품 뒷면에 숨어 있습니다.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나트륨과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넘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세 이상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150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류의 경우 25g 이하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일반 된장 한 큰술에는 나트륨이 10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고추장은 더 심각합니다. 고추장 한 스푼에는 나트륨이 800mg, 당류가 6g 넘게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쌈을 한번 싸먹는 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과 당류의 절반을 넘게 섭취하는 셈입니다. 라면은 어떨까요? 국물까지 드실 경우 라면 한 개에는 나트륨이 2000mg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면 하나로 하루 기준치를 훌쩍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르실 때는 성분표에서 나트륨과 당류가 일일 기준치의 20%를 초과하면 되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첨가, 저염, 무설탕이라는 표시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른 이름으로 감미료나 염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염 간장이라고 해도 일반 간장의 80% 수준의 나트륨이 들어있고 무설탕 제품이라고 해도 말토덱스트린, 액상과당 같은 형태로 당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회 제공량 기준입니다. 제품에는 일회 제공량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양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된장이 일회 제공량 10지 기준으로 나트륨이 800mg이라 해도 된장찌개 한 냄비에 보통 2에서 3스푼은 들어가니 총 섭취량은 3배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숫자에 민감해지는 습관은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조리할 때 조미료는 반만 넣고 국물은 남기기입니다. 조미료를 아예 안 쓰면 음식 맛이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넣는 습관이 생기기 쉬운데 이 방식이 건강에는 가장 해로운 조리법입니다. 조미료나 간장은 처음부터 많이 넣기보다는 조리 후반에 조금씩 넣으면서 간을 맞추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소금이나 간장은 뜨거운 상태에서 넣으면 짠맛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도 충분한 간이 납니다. 또한 국물 요리를 할 때는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국물은 꼭 남기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에 국물이나 찌개를 말아 드시는 습관을 갖고 계신데 이 방식은 조미료, 나트륨, 지방, 당분까지 모든 성분을 고스란히 흡수하게 됩니다. 찌개 국물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평균 15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다 마시는 꼴입니다. 따라서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맛보는 수준으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김희순 어르신은 30년 넘게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식습관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200까지 치솟고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식습관을 바꾸어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드시게 한 후 3개월 만에 혈압이 145로 안정되었고 심전도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라면이나 우동 같은 면요리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는 절반만 넣고 면은 건져서 드시고 국물은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입맛은 2주 정도만 조절하시면 금방 적응됩니다. 외식할 때도 이 원칙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는 국물을 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소스나 양념은 따로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음식점에서 이런 요청을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변화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혈압, 혈당, 간 수치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조미료를 덜 넣는 습관이 생명을 지킨다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짜게 먹는 건 괜찮지 않느냐, 예전부터 이렇게 먹었는데 괜찮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한 설탕 섭취를 하루 25g 이하로 줄이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40% 이상 감소합니다. 조미료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음식 맛의 변화가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조미료 사용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싱겁고 밍밍하게 느껴지지만 3주 정도만 지나면 채소의 단맛, 고기의 감칠맛, 생선의 깔끔한 맛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식습관을 바꾸면 훨씬 더 쉽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바꾸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와 함께 조미료 줄이기 식단을 실천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조미료 사용 습관을 바꾸고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된 환자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세 김명신 어르신은 40년 넘게 요리할 때 맛소금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나물무침 등 거의 모든 요리에 맛소금을 사용하셨고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4,500mg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혈압으로 혈압이 185까지 올라갔고 심전도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와 병원에 오셨습니다. 맛소금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천일염으로 바꾸되 기존 사용량의 절반 이하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다시마 육수를 함께 사용해서 감칠맛을 살리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수축기 혈압이 145로 떨어졌고 이완기 혈압도 85로 안정되었습니다. 두통, 피로감, 다리 부종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심전도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약도 두 종류에서 한 종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8세 이성이 어르신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로 당화혈색소가 8.4까지 올라간 상태였고 요리와 음료에 설탕을 많이 사용하는 식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설탕을 전면 중단하고 꿀과 조청으로 대체하였으며 차는 무가당 차로 바꾸고 간식은 과일과 견과류로 바꾸도록 지도하였습니다. 6개월 후 당화혈색소는 6.6으로 떨어졌고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5kg 줄었고 지방간 수치도 개선되어 대사 기능 전반이 호전되었습니다. 이처럼 조미료를 줄이는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면 혈압, 혈당, 간 수치, 체중까지 모든 건강 지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작은 선택 하나에서부터 바뀝니다. 라벨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간을 볼 때 반만 넣는 습관, 국물을 남기는 습관, 단맛 대신 천연 감미료를 선택하는 습관. 이런 하나하나의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미료 하나가 얼마나 큰 건강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 행동입니다. 바로 오늘 저녁 식사 준비부터 손이 가는 조미료를 잠시 멈춰보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건강은 늘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국물 한 숟가락 덜 마시고 조미료 반 스푼만 덜 넣는 것, 이런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간을 보호하며 무엇보다 소중한 일상을 더 오래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예전부터 이렇게 먹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하지만 우리 몸은 60에서 70, 70에서 80으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바뀝니다. 그때는 평소 습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가 몸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됩니다. 이 영상이 그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는 지금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60대 이상 부모님이나 가족, 지인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병원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아끼고 삶의 질을 지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황혼 여행에서 관계가 깨진 부부와 친구들의 이야기, 가족과 우정이 진짜 시험대에 올랐던 그 사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한 끼, 소중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